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언어가 온당 22장 자료구조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자료구조.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자료의 구조. 자료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료 밸류죠, 밸류. 결국엔 뭐 숫자값, 인티나 뭐 스트링 뭐 이런 애들이 데이터죠. 데이터인데 자료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들을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인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크게 보면은 배열, 리스트, 트리, 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배열 배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했으면 인티저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장할 거냐?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잘라서 쓰는 거죠. 다섯 개로 잘라서 연속된 메모리죠. 이게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고요. 메모리가 연결돼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5개 저장하는 방식이 배열 방식입니다. 배열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거 외에 무슨 방식이 있을 거냐? 리스트가 있는데요. 리스트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메모리상의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있는데, 그럼 A의 메모리 주소가 공간이 있을 거고 B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의 주소도 있고 B의 주소도 있죠. A의 주소, B. A의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쳐보고 B의 주소가 200이라고 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또 있냐? P1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값으로 갖는 포인터란 놈도 있죠. 그래서 P1이 이렇게 있고 얘가 값이 100이면 얘가 메모리 주소 100을 가리키는 거니까 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P2가 있는데 P2가 200이면 값이 얘는 얘를 가리킨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거는 어떤 링크, 가리키는 거, 연결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요걸 이용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하느냐. 또 항목이 있으면 2개로 나눠요. 얘는 이제 노드라고 그럽니다. 각 항목들은 노드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밸류 값이 있어요. 실제 데이터. 그리고 링크가 있죠. 링크는 포인터고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예요. 뭐 인티저든 뭐 스트링이든. 링크가 뭐냐면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음 노드를 가리켜요. 다음 노드의 메모리 주소. 여기 데이터가 있고 또 링크가 또 있죠. 그리고 링크가 또 다음 노드의 데이터 주소를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링크가 무슨 뭐 선은 이렇게 선이 나와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 얘는 값으로 다음 노드의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주소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이용해서 다음 노드를 꺼낼 수가, 다음 노드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 이거를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방식이라고. 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드라는 건 이제 이렇게 링크를 이용해서 연결했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배열은 이렇게 연결했죠. 그러니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한 번에 크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근데 링크 리스트는 하나씩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연속된 메모리고
얘는 불연속된 메모리, 불연속 메모리라고 해요. 그 메모리가 연속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배열은 연속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링크리스트는 불연속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 두 가지를 보면 배열하고 리스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도 모든 형태의 데이터 다 저장할 수 있고 리스트도 모든 형태의 데이터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자료 구조, 배열과 리스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리스트를 볼게요. 배열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선형 자료 구조. 미니어라고 그러는데 선형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하나의 데이터에 다음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 이걸 선형이라고 그랬고 1대1 구조. 하나의 데이터에 다음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선형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럼 비선형은 뭐가 있냐? 비선형은 하나의 데이터에 뭐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거나 세 개가 연결되거나 이런 거가 비선형이죠. 대표적인 비선형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트리가 있어요. 트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트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루트, 이걸 루트라고 그러거든요. 뿌리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자식 노드로 이렇게 이걸 차일드라고 그래요. 차일드로 번져나가는 형태. 하나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가 하나 이상이죠. 두 개가 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거를 비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트리에서 대표적인 트리 구조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폴더 있죠. 저희 윈도우즈에서 폴더 탐색기 누르면, 루트가 이제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 윈도우즈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다시 내부에 폴더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또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노드, 자식이 여러 개 붙어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개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얘는 비선형 구조고 리스트는 선형 구조고 얘는 배열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선형 구조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자, 고에서 제공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고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구조가 고의 컨테이너라는 패키지 안에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리스트 형태를 보면 스트럭처 구조인데요. 엘리멘트, 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럭처 형태입니다. 각 요소가 있고요. 밸류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 값이 있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타입이 인터페이스 저거죠. 빈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다 저장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제 엘리멘트를 가리키죠.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 첫 번째 노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얘가 뭐 100이라고 쳐보죠. 이 0이라고 적어놨네. 책도 바꿔야 되겠네. 100이라고 쳐보죠. 100이면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가 100이면 얘 값이 1이고 next가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얘는 값이 200이다. previous는 이 뒤에 이전 노드가 없죠. 얘가 첫 번째 노드니까 얘는 nil이죠. 0. nil 값을 가지고 있고 얘가 200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다음 노드가 주소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찾아가면 다음 노드가 있죠. 거기 다음 노드가 값이 3이고 그럼 next는 이 다음 노드 그러니까 얘는 40이죠. 40.
그 previous는 이 전 노드, 내 거 전. 그래서 얘는 100이라고 했죠. 100. 또 next 노드 40으로 찾아가면 다음 노드가 있고, 다음 노드 4고, next는 여기 다음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0이고, nil이죠, nil. previous는 200.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next를 이용해서 다음 노드를 찾아갈 수 있고, previous 이용해서 이전 노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갈 수 있고 이전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링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만약에 previous가 없고 next만 있는 형태가 그냥 링크드 리스트. 두 개가 다 있으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22.1번 예제. 음. 12번 1번 자, 컨테이너의 리스트 패키지를 이용해보면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리스트 패키지에 new를 하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스트 패키지에 pushback을 하면 이제 요소가 삽입되고요. 사라는 요소를 삽입했다. 걔 엘리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트 그 인스턴스가 나오고요. 다시 또 pushback을 해볼게요. 리스트에 1이라고 그 다음에 insert before라는 놈이 있어요. insert before. 그러니까 걔 전에 넣어라. 3이라는 값을 if 전에 넣어라 라는 소리예요. 또 insert after라는 기능도 있어요. 2라는 값을 e1 이후에 넣어라. 다음에 넣어라. 얘는 전에 넣고 뒤에 넣고 삽입하는 기능이 있고요. 맨 뒤에 놓고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놓고 맨 앞에 놓고 하는 기능이 있죠. 얘는 push front. 얘는 맨 앞에 놓고 얘는 맨 뒤에 놓고. 그다음에 각 요소를 돌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는 V의 프론트 맨 앞에 요소가 나와요. nil이 아니면 이 next. 참 value 잠깐 띄우고 그 다음에 역순 해볼게요. 역순 백 하면 이제 맨 뒤에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1, 2, 3, 4, 4, 3, 2, 1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리스트 new를 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요. 먼저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가 이제 리스트, 우리가 새로 만든 리스트를 나타내고요. 또 얘 리스트에다가 맨 뒤에 4를 붙인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맨 뒤에 넣는 거지만. 그리고 맨 앞에다가 1을 넣죠. 그러면 여기에 요 앞에다 넣어요. 푸시 프론트는 항상 맨 앞에서 넣는 거고 푸시백은 항상 맨 뒤에서 넣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insert before e4 지금 얘가 지금 e4죠. 얘가 e1이고 예, 넣고 나서 그 새로 만든 엘리멘트를 반환하거든요. 그 인스턴스를 얘 앞에 3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요 안에 여기 사이에 삽입되겠죠. 그래서 1, 3, 4가 되죠. 얘 뒤에다가 2를 넣죠. 그러면 얘가 2, 1인데 얘 뒤에다 넣으니까 여기에 삽입되죠. 그러니까 1, 2, 3, 4가 된다. 그래서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뭐냐면은 V 프론트를 하면 맨 앞에 요소의 인스턴스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인터인데 엘리멘트 포인터죠. 맨 앞에 엘리멘트 포인터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가 되고 2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포인터로. 2가 nil이 아니면 도는데 뭐라냐? 2는 next. next 하면 요 다음 노드가 가거든요. 다음 노드가 나와요. 그래서 값을 찍고 다음 노드. 그럼 또 있죠. 또 다음 노드. 있죠. 다음 노드. 있죠. 그래서 1, 2, 3, 4가 찍히죠. 그리고 다음 노드로 가면 얘는 nil이라, next가 nil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ext가 nil이에요. 2가 nil이 돼서 nil이 아니어야 되는데 nil이니까 폼으로 빠져나가죠. 이것도 똑같아요. 백이라고 하면은 맨 뒤에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2고, 그래서 거기서 previous, 이전 노드, 이전 노드, 이전 노드. 또 이전 노드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nil이 나와.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4, 3, 2, 1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잠깐 보면 컨테이너 패키지 문서를 보면 리스트 그 기능들이 있어요. 처음에 new로 만들고 insert after, insert before, 뭐 길이도 나타낼 수 있고 move after, move before 이동하는 함수들이 있고 pushback, pushback, push front, 뭐 remove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쓸 수 있는 거. 자, 이게 리스트인데요.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비고 표기법부터 보죠. 비고 표기법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기법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시간적 효율성이 있고 공간적 효율성이 있어요. 시간적이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요거 나타내는 거고 공간적이라는 건 이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시간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공간은 메모리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성이 시간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근데 메모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메모리가 적은 경우에는 시간을 희생하고라도 공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간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쓰면 시간이 줄어들고 공간을 적게 쓰면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메모리를 많이 쓰면 시간이 메모리 써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비고법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은 상한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상한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n개의 요소가 있는 자료 구조가 있다고 쳐죠. 배열이든 뭐 리스트든 n개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배열이라고 쳐보죠.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배열 a의 i 플러스는 2 곱하기 3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요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각 요소에 뭐 6을 좀 이상하네. A의 각 요소에 요소의 3배를 한다고 쳐보죠. 3배. 각 요소에 3배를 해서 넣는
요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얘는 시간적인 그 비고법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있죠. 쓸게요. 곱하기 3. 요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그러니까 요소의 항목에 곱하기 3 하는 시간.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수, 이건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리죠. 항상 어떤 배열의 요소를 꺼내 값을 가져와서 곱하기 3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수 A라고 칩시다. 그리고 대입연산자, 다시 A 값을 바꾸는 거. 얘도 뭐 상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 다 합쳐서 A라고 쳐봐요. 그러면 A가 몇 번 반복되죠? A가 반복이 되는데 몇 번 반복되냐? N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토탈 시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 알고리즘은 AN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N번 반복되고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상수값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비고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수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얘는 O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ON. 그러니까 ON이라는 말은 이 알고리즘은 어떤 상수 DN 보다는 항상 작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상수 DN보다는 항상 작다는 걸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AN 플러스 B였죠. 그렇지만 어떤 D라는 놈이 있는데 이 D라는 놈은 항상 이걸 보장할 수 있는 D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건 사실 이 D가 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ON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D라는 상수보다 DM보다 이 실제 알고리즘이 작게 걸린다라는 걸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DN보다는 작다라는 걸 보장하는 거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사실 ON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도 ON 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걸 보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렵나요? 자, 그럼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포문을 만약에 n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있는데 포문을 2번 썼다고 쳐보죠. 이중 포문. 하고 포문 또 해요. J가 n보다 작아. J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 안에는 연산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연산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수 A라는 상수값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고 치면 얘가 n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 곱하기 n번 한 거를 다시 n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시간적으로 보면 A n제곱 플러스 b예요. 요건 뭐 어떤 요 상수. 요거는 뭐냐? 요걸 보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D라는 놈이 있으면 얘가 항상 요거보다는 크다. 항상 크다는 걸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D보다는 항상 작다. 요 알고리즘의 시간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5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를 5의 n제곱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가장 큰 차수만 본다라고 보았대요. 상수 다 떼버리고 그냥 5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 플러스 b는 그냥 상수 떼버리고 5의 n이다. 그래서 5의 n 알고리즘은 아까 봤듯이 포문으로 돌아서 i가 n번 도는 알고리즘이 5의 n 알고리즘이고 n제곱은
포문으로 이중 포문으로 두 번 돌면 n제곱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고법은 최악의 경우 상한선을 나타내요. 상한선. 그래서 5의 n제곱은 항상 어떤 dn보다는 작다. 시간이 라는 걸 나타내니까 항상 5보다는 작다. 상한선이죠. 최저선은 몰라요.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관심 없고 비고법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가장 적게 걸리는 케이스는 관심 없고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보다 최선과 최악을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 최선의 경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비고법에서는 최선의 경우는 사실 관심 없고 최악의 경우보다 그 위에 상한선 그러니까 항상 이거보다는 낫다라는 거 보장하는 선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고법은 여러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최선을 표시하는 표기법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가장 빨리 걸리냐 표기하는 표기법도 있고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최악과 최선의 그 평균을 나타내는 표기법도 있어요. 근데 비고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표기가 간편하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항상 어떤 최악의 경우에 보다 상한선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고법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비고법 표기를 보죠. 5.1이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5.1. 5.1이라는 건 뭔 의미냐면은 이건 다 n개의 요소를 다루는 알고리즘이에요. n개 요소가 있어요. 어떤 자료 구조가 예를 들면 1000개가 있어요. 뭐 10,000개가 있어. 100만 개가 있어. 막 이렇게 요소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알고리즘을 하면 상수값 A라는 상수 시간보다 짧게 걸린다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상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상수 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ms가 걸려. 항상 요소 개수에 상관없이 이런 거를 5.1이라고 합니다. 5.1이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요소가 이거는 다 전부 다 n을 리미트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거냐라는 거죠.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소가 아무리 늘어나도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5.1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소 개수가 늘어나도 시간이 일정하게 걸리는 알고리즘. 이게 가장 빠르고 이거보다 좀 느린 거는 이제 5N 알고리즘이죠. 5N. 요거는 이제 포문 한 번 돈 거죠. 포문 한 번으로 N번 반복하는 거. 요런 알고리즘은 5N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살짝 느린 게 N 로그 N이라고 말하거든요. N 로그 2의 N인데 사실 2는 이는 그냥 보통 없애버리고 생략하고 N 로그 N이라고 보통 많이 말해요. N 로그 N 알고리즘이에요. N 로그 N 알고리즘. N 로그 N은 뭐냐? 보통 트리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쳐보죠. 자, 여기서 어떤 요소를 찾는다고 쳐봐요. 딱 갈라서 얘로 갈 거냐, 얘로 갈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얘로 간다, 레프트로 간다. 선택을 했으면 right는 이제 보도 안 해요. 검사를 안 해, 아예. right는 버리고 left로 가요. 여기서 또 선택하는 거예요. left로 갈 거냐, right로 간다 그러면은 left 버려요. 여기를 딱 가고.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여기서 딱 선택하잖아요. left냐, right냐. 그러면 한쪽을 선택했으면 한쪽을 버려버리거든요. 얘네들은 검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반절만큼 없애버려요. 반절을 없애고 들어가. 또 반절을 없애고 들어가. 또 반절을 없애고 들어가고. 또 반절을 이런 식으로 절반씩 없애면서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없애면 이게 로그 n이거든요. 절반을 없애는 방식을 n번 반복하는 거.
이게 on 로그 n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n이고 상수는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O1이고 O 로그 n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얘보다는 느리지만 ON보다는 느리지만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n 제곱은 이제 이중 포문이죠. 포문을 두 번 돈 거.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n 제곱. 그 다음에 n 세제곱 포문을 세 번 돌아요. n 세제곱 이렇게 거의 올라가죠. n 세제곱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있을 수 있다. 보통 n 세제곱이 가장 느리다고 보면 되죠. n 4제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 느리기 때문에 안 쓰죠. 많이 사용되는 건 이런 형태. ON이 가장 빠르고 n 로그 n이 이제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n 로그 n. 요거가 이제 빠른 편이다. ON보다 느리지만 빠른 편이다. 이중포문 도는 것보다 빠른 편. 그리고 이중포문 도는 알고리즘도 많이 쓰이고 삼중포문은 거의 안 쓰이는데 일부 삼중포문을 도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비교법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과 우리 리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죠. 비교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열하고 리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맨 앞에 요소를 삽입하는 경우를 볼게요. 맨 앞에 요소를 삽입한다. 그러면 배열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요소들을 맨 뒤부터 이렇게 하나씩 옮기죠. 이렇게 딱, 딱, 딱 옮겨요. 옮기면 1, 2, 3, 4, 5가 되고 맨 앞에 값을 바꾸면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는 거가 되죠. 그럼 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포문으로 돌죠. 포문으로 맨 뒤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맨 앞에까지 돌면서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번 도냐? n번 돌죠. n번.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an 플러스 b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밀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밀어내는 시간 n번 반복하고 변경하는 시간 b. 요건 상수죠. 뻑뻑 날리면 on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맨 앞에 요소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은 on 알고리즘이다. 시간적으로 시간 복잡도로 나타났을 때 on 알고리즘이죠. 그럼 리스트는 어떻게 되냐? 리스트는 맨 앞에 요소 삽입하는 거는 그냥 요소 하나 만들고 이 previous 원래 있던 맨 앞에 요소의 previous 값을 얘로 포인터로 잡아버리면 돼요.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리스트는. 넥스트는 얘 잡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요소를 만드는 시간, 뭐 b라고 쳐줘. previous를 얘로 바꾸는 시간, 뭐 b1, next를 얘로 바꾸는 시간 b2 이렇게 걸린다고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얘네들 셋 다 상수죠. 상수. 얘는 리스트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간에 맨 앞에 요소를 삽입하는 건 그냥 하나 만들고 여기 포인트 바꾸고 포인트 바꾸면 땡. 그래서 이거는 상수값이 걸린다. 상수 시간이 걸려요. 그 개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O1 알고리즘이에요. O1 알고리즘. O1 알고리즘이 가장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가 배열보다 빠릅니다. 리스트가 배열보다 뭐에서 빠르냐? 맨 앞에 요소를 삽입하는 거에서 빠르다. 왜냐면 배열은 요소를 삽입하려면 하나씩 다 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료가 뭐 100만 개다. 그럼 100만 번 밀어야겠죠. 억개다. 그러면 억번 밀어야겠죠. 근데 얘는 100만 개든 억개든 그냥 하나 만들어서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 상수값만 걸리죠. 리스트가 빠르다. 삽입에서는. 근데 그 다음 거 보죠. 특정 요소 접근하기. 이거를 랜덤 억세스라고 그러는데 특정 요소를 접근하는 거예요. 뭐 100번째 값, 뭐 1000번째 값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죠.
또 배열에서는 인덱스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배열이 연속된 주소이기 때문에 이따 쳐보죠. 그러면 얘가 뭐 10,000개야. 인티저 10,000개 짜리 배열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서 100번째를 찾아간다. 100번째 놈이 어디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인덱스 100 곱하기 타입 크기 인티저 8 시작 주소가 뭐 100이라고 쳐보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오죠. 어떤 값이. 그러면 거기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는 어떤 요소를 찾아가는 게 한 번에 끝납니다. 계산 한 번에.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에 끝난다. 그래서 더하기 한 번, 곱하기 한 번 하는 거는 상수 시간이 걸리죠. 상수 시간.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자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100만 개든 억 개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크기에 상관없기 때문에 5-1 알고리즘이에요. 배열에서는 랜덤 액세스가 5-1 알고리즘. 리스트는 어떻게 했냐? 100번째를 찾아가려면 100번째 요소를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 가봐야 돼. 넥스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100번을 가야 100번째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요소 개수만큼 알고리즘이 전진을 해야, 그러니까 엘리멘트를 전진해야 거기에 있는 요소를 접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서는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거는 바로 접근하는데 중간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넥스트로 계속 가봐야 돼. 그냥 프리비어스로 가보든가 가야 거기 있는 놈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요소에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리스트에서는 ON 알고리즘입니다. 개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는 배열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소 삽입, 배열이나 슬라이스는 ON 알고리즘이고 요소 삭제는 역시 ON. 근데 리스트는 O1, O1 이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를 이제 랜덤 액세스, 특정 요소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 100번째, 뭐 200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거. 배열은 O1, 리스트는 O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요게 빠르고 요게 빠르고 얘는 요게 빠르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요소 삽입이나 삭제가 많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유리하고 랜덤 접근이 많은 경우에는 배열이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배열이 요소 삽입과 삭제가 느리죠. 느림에도 불구하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지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locality. 데이터 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인접해 있을수록 캐시라고 써놨네. 캐시 성공률이 올라가고 성능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 원리 시간에 CPU가 이제 연산을 하는데 캐시라는 놈이 있다고 했죠. 캐시는 뭐냐? 결국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연산에 필요한 부분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산의 근처 영역을 다 가져와요. 근처 영역을 다 가져온다. 왜 다 가져오느냐? 이 다음 연산이 요 근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연산 다음번에 일어나는 연산이 확률적으로 그 근처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거 다 가져와요. 그래서 연산을 하죠. 연산을 딱 때려. 그 다음 연산을 봤더니 바로 옆에서 일어나. 그러면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또 때려. 이거를 캐시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져온 게 다음번에 이미 가져온 거에 있었다. 그럼 캐시 성공이에요. 근데 다음번 연산을 보려고 했더니 딴 데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캐시를 비우고 다시 또 가져와요. 이거를 캐시 실패.
또는 캐시 폴트라고 해요. 폴트. 자, 캐시 폴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캐시를 비우고 다시 복사해 와야 돼요. 복사.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복사하는 시간. 근데 캐시 성공이 일어나면 다시 복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캐시 성공이 많이 되면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배열은 이렇게 생겼죠. 연속된 메모리. 그래서 가져올 때 어떤 요소를 가져왔어.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요거를 이제 캐시에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메모리가 캐시에 담겨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캐시 성공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서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캐시 성공률이 올라간다. 배열은. 근데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불연속 메모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얘 연산을 했어. 요만큼 가져와. 가져왔어. 연산을 했어. 다음 거 보려고 했더니 얘야. 그러니까 캐시 없죠. 그러니까 또 요만큼 가져와요. 캐시를 비우고 캐시 실패가 일어났죠. 그래서 비우고 다시 요만큼 또 가져와. 그 다음 거 봤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 또 가져와. 또 캐시 또 비우죠. 그 다음 거 봤더니 요만큼이야. 그럼 또 캐시 또 비우고. 그러니까 리스트는 메모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캐시 실패율이 올라가요. 실패 확률이. 배열은 메모리가 연속돼 있어서 캐시 성공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배열이 캐시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요소수가 적은 경우에는 리스트보다 배열이 그냥 무조건 빠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요소수가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배열이 무조건 빠르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뭐 시스템에 따라 다 틀리죠.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까지는 무난하게 배열이 빨라요. 1000개까지는 시스템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웬만한 시스템에서는 뭐 1000개까지는 배열이 무난하게 빠르고 10,000개 넘어간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리스트를 할 건지 배열을 할 건지. 뭐 이럴 때는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능 검사를 해서 리스트가 빠른지 배열이 빠른지 봐야 됩니다. 랜덤 액세스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가 많은 경우, 인덱스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배열을 쓰셔야 되고, 이게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열을 쓰셔야 되고, 삽입과 삭제가 많은 경우에 리스트를 쓰는데, 삽입과 삭제가 많은 경우 리스트를 쓰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요소 개수가 많은 경우에만 리스트를 써야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 볼게요. 42분. Q는 선입 선출 구조입니다. 선입 선출 구조. 어떤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맨 뒤로 들어가요. 나올 때는 맨 앞에서 나오고. 들어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통로에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쌓이듯이 들어간 순서대로 나온다. 그래서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 구조가 Q입니다. Q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22.2번. Q는 뭐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자, 타입 Q 스트럭처 타입이고 내부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 인스턴스. 그래서 푸시 Q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거. B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아무 값이나 추가할 수 있게 하고요. 얘는 그냥 요 안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그냥 푸시백 맨 뒤에 넣는 거죠. 벨 값을 맨 뒤에 넣는다. 팝 이제 값을 빼오는 거. 빼면 첫 번 값이 나오겠죠. 리턴 값이. 얘는 맨 앞에서 빼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놈. 요 엘레멘트죠.
만약에 얘가 비어있는 그 리스트가 아니면 빼온 다음에 지워줘야 되니까 remove를 합니다. 자, 여기 remove 하면 여기 있는데 이 리턴 값이 그 remove된 엘리멘트의 value가 리턴 됩니다. 그러니까 remove 하면서 리턴하면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nil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새로 queu를 만드는 거 new queue. queu를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에 new를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queue 객체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queue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main에서 요 queu를 우리가 만든 queu를 써보죠. queu는 new queue. 스펠이 좀 이상하죠. queu가 queu입니다. queu는 i는 1부터 5개를 넣어볼게요. push i 5개 1부터 5까지 4까지 넣고요. 뽑아보죠. 팝 뽑아서 v가 nil이 아니면 자 이게 팝하면은 타입이 뭐죠? 요거죠. 인터페이스 빈 인터페이스 타입 그러니까 무슨 타입인지 모르죠. nil이 아니면 printf 이 값을 출력하고 v는 q에 팝 다시 팝 그러면은 v가 nil이 될 때까지 계속 팝하면서 출력하겠죠. 그래서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넣을 때 1, 2, 3, 4 넣었으니까 뺄 때도 1, 2, 3, 4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넣을 때는 푸시백 맨 뒤로 놓고 리스트에 맨 뒤로 놓고 뺄 때는 맨 앞에서 뺀다. 이게 queu입니다. queu는 어떻게 쓰냐? 이제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간 놈이 맨 처음 나오잖아요. 이제 대기열 대표적으로 대기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대기를 하고 있어. 그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이제 이렇게 머신이 하나 있죠. 번호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번호는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이 번호표를 발급한 순서대로 대기열에 만들어져 있을 거야. 큐 형태로 이게 쫙 들어가 있죠. 맨 앞에 온 사람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열을 만들 때 큐를 많이 사용한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쓰입니다. 큐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랑 비슷한 놈이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은 이제 쌓다는 뜻인데 쌓는 거예요. 쌓다. 얘는 섬입 후출 구조입니다. first in, last out. 맨 처음 들어간 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박스가 있고 여기다 책을 넣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린 왕자가 맨 처음 들어갔어요. 빨간 머리 애니 두 번째 들어갔고 겨울왕국이 세 번째 들어갔고 노인과 바다를 네 번째 넣는다. 그럼 뺄 때는 어떻게 빼냐? 노인과 바다 먼저 빼야죠. 여기 밑에 있는 거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부터 빼. 그러면 노인과 바다가 나오고 겨울왕국이 나오고 빨간머리 애니 나오고 어린 왕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간 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조가 선입 후출 구조입니다.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넣을 때도 맨 뒤로 넣고 뺄 때도 맨 뒤에서 빼는 게 선입 후출 구조입니다. 그럼 스택을 만들어 볼게요. 22.3번. 아까 이거는 큐고 스택도 뭐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택은 보통 배열로 만들어요. 큐는 리스트로 만들기도 하는데 요소가 많을 경우에는 스택은 보통 배열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ew 스택을 새로 만든다. 스택도 역시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택 푸시 이제 배열을 집어넣는다. 요소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맨 뒤에다가 집어넣어요. 푸시백. 팝을 하는데 꺼내온다. 맨 뒤에서 꺼내옵니다. 아까는 Q는 맨 앞에서 꺼냈죠? 스택은 맨 뒤에서 꺼내요. 그래서 지우면서 그 지워진 값을 반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스택이 끝났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넣어보죠. 스택은 new 스택으로 새로운 스택을 만들고, 자, 여기서 좀 다르게 해보죠. books라고. books. 아까 우리가 뭐였죠? 노인과 어린 왕자. 뭐였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겨울왕국. 노인과 빨간 머리.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 더 뭐 있을까? 기억이 안 나. 짱. 5개가 있다고 쳐보죠. 책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i는 0부터 5까지 플러스 하면서 푸시를 하죠. 스택에 푸시. 북스의 i번째. 자, 여기서 뽑아내면서 계속 팝하는 거죠. 니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신텍스 미신 18점. 중괄호로 빼먹었네. 짱구 멀간머리엔 노인과 바다 겨울왕국 어린 왕자. 넣은 순서는 지금 어린 왕자, 겨울왕국, 노인과 바다 빨간머리엔 짱구가 넣었는데 뺄 때는 맨 뒤에 거부터 짱구 빨간머리엔 노인과 바다 겨울왕국 어린 왕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스택은 맨 앞에서 넣어서 넣을 때 그러니까 맨 뒤에서 넣어서 꺼낼 때 맨 뒤에서 꺼내고 Q는 맨 뒤에서 넣어서 꺼낼 때 맨 앞에서 꺼내는 구조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스택은 언제 많이 쓰냐? 우리가 그 함수 콜스택이라고 하죠. 함수 콜스택. 스택이에요. A 다음에 B 호출하고 B 다음에 C 호출했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호출되는 게 A고 A에서 B로 호출하고 B에서 C로 호출하고 C에서 D로 호출하면 리턴 되는 거는 그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놈 C에 리턴되고 그 다음 B에 리턴되고 그 다음에 A에 리턴, 이런 식으로 맨 뒤로 붙이고 맨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콜스택이죠. 또 스택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스택 메모리. 메모리에 이제 요소를 이렇게 쌓는 거죠. 쌓고 나갈 때는 이렇게 맨 뒤에서부터 나가는 거. 스택 메모리. 이런 데서 스택이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Q는 보통 리스트로 많이 만든다. 근데 Q도 리스트로 만든다고 보기보다 요소가 적으면 배열로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소 수가 적으면 배열이 빠르니까. 스택은 보통 배열로 만든다. 왜 그런지 볼게요. Q는 맨 앞에다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때는 맨 뒤에 추가하는데 뺄 때는 맨 앞에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요소가 빠지면 얘가 빠진다고 쳐봐요. 배열 같은 경우에 얘를 다시 이렇게 옮겨야 돼요. 옮기는 건 뭐다? ON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택은
근데 리스트로 만들면, 그러니까 내 리스트로 만들면 맨 뒤에 요소를 빼내도 상관없어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지. 얘만 그냥 없어지는 거. 이건 5, 1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맨 앞에 요소를 빼내는 게 5, 1이고 배열은 맨 앞에 요소를 빼내는 게 5, n이다. 근데 스택은 어떻게 되냐? 맨 뒤에서 일어나죠. 넣을 때도 맨 뒤, 뺄 때도 맨 뒤. 그러니까 넣을 때 맨 뒤로 넣는 거니까 배열이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썼다고 쳐보죠. 여기 하나 더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배열은 5, 1. 뺄 때도 여기 뒤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맨 뒤에서 빠지니까 기존에 있는 요소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뺄 때도 5, 1이에요. 맨 뒤에서 넣고 맨 뒤에 빼는 거니까 배열도 빠르다. 스택은. Q는 맨 앞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배열은 느린다는 거죠. 요소가 많을 때는. 그 다음에 링 볼게요. 링은 리스트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다르냐? 마지막 요소가 다시 처음 요소로 연결된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넥스트를 하면은 첫 번째 요소가 다시 나와요. 첫 번째 요소에서 프리비어스라면 마지막 요소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맨 끝과 맨 앞이 연결돼 있다. 그 구조를 링 구조라고 합니다. 링. 보면 이런 거예요. 뱀인데 자기 꼬리를 무는 뱀. 그러니까 이렇게 링처럼 동그랗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링이라고. 우리말로 이거를 이제 환형, 버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환이라는 게 이제 구슬 한자죠. 구슬이란 뜻인데 구슬 모양의 버퍼다, 메모리다 이런 셈인데 뭐 링이라고 하요. 동그라미 형태라서. 그래서 22.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링을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링이 있습니다. 링은 메인에서 링은 만들 때 개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5개짜리 링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는 링 길이를 발언하고요. 길이만큼 r.value는 a의 OJ는 0부터 프린트 하는 거죠. 프린트. value 찍고 next 한 줄을 띄우고 역순을 하면서 r, value. 그래서 r은 r, previous 뒤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죠. A, B, C, D, E, A, E, D, C, B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링을 5개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R은 여기죠. 여기. 첫 번째 놈. R의 밸류를 A 플러스 I가 A에다가 0을 더하면 A고, A에다가 1을 더하면 B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R은 R next, 다음 거 가죠. 그러니까 R이 여기로 옮겨가요. 얘가 R이에요. 그러면 걔는 B, 또 가죠. C, D, E. 했죠. 2하고
다시 넥스트로 가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서 다시 R이 A로 돌아온 상태예요. 지금 요소는 A다. 이번에는 이제 출력을 하죠. 요건 R 넥스트로 가면서 그래서 A, B, C, D, E가 출력되는 거예요. 출력해서 다시 넥스트로 가니까 다시 R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 거는 역순을 하죠. 역순을 하는데 지금 B, C, D, E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R이죠. 네, 여기서 찍고 그러니까 A를 먼저 찍고 프리비어스로 가죠. 그러니까 뒤로 간다. 뒤로 가면 E로 가죠. 그래서 E 찍고 뒤로 가면 D 찍고 C 찍고 B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뒤로 가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무한히 반복돼요. 사실 넥스트로만 계속 가면은 계속 릴이 아닙니다. 계속 뺑뺑뺑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개수만큼만 돌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처음과 끝이 연결된 형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링 버퍼입니다. 링입니다. 링. 그럼 링은 언제 쓰냐? 링은 언제 쓰는가? 그 일정한 개수만 사용하고 오래된 개수는 요소는 지워줘도 되는 경우에 보통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실행 취소 기능. 우리가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뒤로 돌리게 하잖아요. 문서 편집기에서 일정한 개수의 명령을 저장하고 실행 취소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뒤로 돌리는 것도 무한히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개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같은 경우는 100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0번 정도 돌리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링버퍼를 100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맨 현재부터 100번째 뒤까지만 저장이 되는 거죠. 100번 이상은 저장이 안 돼요. 링버퍼를 100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는 고정 크기 버퍼 사용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버퍼가 증가되지 않고 고정된 길이를 쓸 때 링버퍼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네트워크 카드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깥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를 무한정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길이의 버퍼를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거죠. 그러면 항상 현재 기준으로 현재부터 뭐 일정 크기까지 예를 들면 이 1024K만큼만 저장하겠다 그러면 요 크기까지만 저장하는 거죠. 이럴 때 링 버퍼를 씁니다. 물론 이럴 때는 배열을 만들기도 하지만 리스트를 안 쓰고 또는 리플레이 기능 게임 등에서 최근 플레이 10초만 리플레이 할 때 고정된 길이의 리플레이 기능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10초만 리플레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버워치 하시면은 저기 맨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일정한 시간만큼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만큼만 저장하는 경우에 요 10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현재 시점부터 10초까지 전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건 저장 안 하고. 이런 경우에 링 버퍼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버퍼를 만들어 놓고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그만큼만 쓰고 싶을 때 거기를 넘어가는 요소는 자동으로 지워주고 싶을 때 링을 씁니다. 자, 7시 3분이 됐네요. 7시 3분이 아니지. 11시 3분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맵을 할 건데 맵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 했죠. 리스트 했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 리스트와 배열의 차이 봤고 스택 했고 큐 했고 링까지 했습니다. 자, 자료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가 중요해요. 자료 구조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한가?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면접 질문에 자료 구조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면접 질문은 자료 구조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면접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다. 특히 자료 구조. 특히 자료 구조는 많이 물어봐요. 저희 아까 봤던 리스트와 배열의 차이가 뭐냐? 어떨 때 배열을 쓰고 어떨 때 리스트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코딩 인터뷰 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말을 계속해요. 말을 말을 멈추지 마라. 말을 멈추지 말아라.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이렇게 짜면서 말없이 보통 우리는 말없이 코딩 하잖아요. 말없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짜는 코딩을 계속 설명하면서 아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거를 말을 계속 해야 되고 나의 지금 그 나의 지금 머릿속 사고 전개 과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리스트를 쓰는 게 좋고 뭐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팁은 두 번째로 절대 코딩 먼저 하지 말라고. 코딩 먼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문제 들으면 코딩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면접자니 이렇게 X표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X 얘는 아니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딩 먼저 절대 하지 날 코딩부터 시작하면 비효율적인 코딩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부터 절대 먼저 하지 말고 문제를 받으면 잘 읽어보고 자기 생각을 면접관이랑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 코딩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다음에 코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딩을 끝냈어. 내가 지금 코딩을 끝냈어. 코딩은 완료. 하면 절대로 먼저 실행 버튼부터 누르지 말라. 런 버튼 있죠. 런 버튼부터 그러니까 코딩하고 바로 런 버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또 얘가 면접관이 X표 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왜냐면은 코딩을 끝냈으면 검토해야 돼요. 검토 과정이 필요해요. 검토. 그러니까 검토 안 하고 바로 런 버튼부터 누르면은 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검토할 때는 머릿속으로 그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검토해야 돼요. 검토 과정도 머릿속으로 검토하는 거지만 말을 하면서 검토해야 되죠. 면접관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니까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빡 뜨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X표 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검토할 때는 이제 그 정상 케이스 검토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예외 케이스 검토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값이 항상 그 값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바운더리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 1000부터 뭐 플러스 1000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항상 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0 요 세 개 값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바운더리 케이스 최저값과 최대값과 항상 0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이제 널 포인트 케이스. 그러니까 값이 어떤 인스턴스가 들어오는데 요 인스턴스가 널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널이 들어올 경우에 잘 되는지 한번 케이스 검토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항상 하고 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뭐 알고리즘이 왜 필요하냐? 알고리즘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실무에서 무슨 누가 뭐 정렬, 뭐 검색, 뭐 길찾기 뭐 이런 거 쓸 일이 뭐 있냐 하는 분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알고리즘 필요 없다. 근데
알고리즘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알고리즘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직 때문에 취업 때문에 알고리즘을 꼭 해야 된다. 사실 뭐 여러분 국사 왜 배웁니까? 물론 국사 배워서 좋은 거 많죠. 히스토리. 국사를 왜 배우냐? 공무원 시험 때문에 배운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국사 왜 배우니? 공무원 되려고 배워요. 그러면 공무원 되려면 국사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램 되려면 알고리즘 배워야 됩니다. 취업하려면. 왜냐면 취업할 때 알고리즘만큼 물어보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뭘로 검증하겠어요? 사실 그 짧은 시간에 2시간, 뭐 1시간, 2시간 안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트 코드 같은 데에서 이지하고 먼저 책을 먼저 보시고 알고리즘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지하고 미디움 문제 한 300개 정도 풀면 됩니다. 뭐 쉬워요. 문제만 300개 풀면 돼. 그러면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만 300개 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리스트하고 이거 중요하다. 알고리즘의 기본이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